예, 그럼 이번에는 재무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기업에 대한 분석 그리고 주가 분석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균투자홀딩스 김민환 대표, 네오플럭스의 민경민 이사와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관련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업종군이 여러 개가 있는데 먼저 큰 그림에서, 그러니까 종목 분석을 하기 전에 큰 그림에서 좀 여쭤볼게요, 대표님께. 네. 뭐 화장품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면세점 관련주도 있는데 좀 엇갈린 지금 주가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카지노나 화장품은 이제 좀 기지개 펴고 있는데 네, 슬슬 올라오고 있죠. 네. 면세점은 아직 좀 계속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잠깐 바짝 오르는 시기도 없진 네, 않았었는데 맞습니다. 좀 왜 이런 엇갈린 방향성 보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화장품 쪽은 방문제 특수 기대감이 살아있고요. 카지노 쪽은 중국인 입국자 수 증가 추세로 실적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주 요즘에 뭐 3대주 강원랜드, GKR, 파라다이스죠. 세 개 다 종목들이 좋아요, 주가들이. 그래서 근데 반면에 면세점 관련주는 중국 보따리상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고객이 증가하면서 국내 명세점 월별 매출이 8월에 이어 9월에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이들을 겨냥한 출혈 경쟁과 내국인 매출이 계속 빠진 영향으로 3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걸로 예상이 돼 주가에는 악영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면세점 리베이트로 불리는 손객 수수료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비용을 들여 매출을 올리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보따리상, 그러니까 면세점주 얘기하면서 보따리상 끌어모으려고 하다 보니 출혈 경쟁이 일어나고 네.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더 안타까운 게 이런 출혈 경쟁 알면서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걸 그렇죠. 내일부터 그만해야지 한다고 그만할 수 있는 게 네. 아니잖아요. 그러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좀 앞으로는 당분간 실적에 대해서 좀 부담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형 면세점 3사가 롯데, 신라, 신세계인데 3분기에 일시적인 프로모션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익 훼손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재고 부담 감소로 4분기에는 실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따리상 증가 및 최근에 일반 중국인 관광객 성장세가 내년에도 지속된다면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쏟아붓는 네, 보따리상 상봉이 영입을 위해서 쏟아붓는 돈보다 네, 보따리상이 사주고 그리고 대형 관광객들이 그렇죠. 쓰는 돈이 더 많아야 턴어라운드가 가능한데 실제로 뭐 중국인 관광객 수는 작년 대비해서 20% 정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늘고 있죠. 네. 하다 보니까 면세점주에 대해서도 한번 미리미리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목 어떤 게 선정됐을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호텔 신라입니다. 면세점의 경쟁력 이거야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의 흐름들은 좀 좋지 않다 보니 좀 여러 측면에서 이 기업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 호텔 신라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1973년에 설립된 호텔 신라는요, 크게 두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요. 신라 호텔과 비즈니스 호텔 브랜드인 신라 스테이, 그리고 고급 피트니스 클럽인 반트 등을 영위하는 호텔 앤 레저 사업부가 있고요. 예. 그리고 면세점 사업부가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호텔 신라인데요. 면세점이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네요. 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이나 제주국제공항 등과 같은 국내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나 태국의 푸켓, 일본의 도쿄 등 아시아의 주요 거점에 진출해 있습니다. 신라 면세점은 스위스의 듀프리 그리고 한국의 롯데에 이어서 전 세계 3위 면세 사업자인데요. 2011년에 이부진 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설정했던 세운 목표가 22년까지 세계 3위의 면세 사업자가 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약 4년이나 조기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부진 대표이사의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 스타일 관련해서 여러 일화가 있는데요. 한 일례로 LVMH의 아르노 회장님을 직접 설득해서 최초로 루이비통을 공항 면세점에 입점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예 끝입니까? 네. 예.
호텔 신라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주식 시장에서는 물론 이제 이부진 사장의 역량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겠지만 그 창의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따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앞으로 향후에 장기적인 실적 모멘텀 그리고 사업권을 가져갈 수 있느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기 상황은 좀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예, 싱가포르 창의공항은 단연 아시아 최고의 공항인데요. 미국의 DFS가 운영 중인 그 창의공항 내에 담배 및 주류 면세 사업자 선정에 한국의 신라와 롯데가 입찰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면세점은 연간 약 5천억 규모의 시장이고요. 2020년 내년 9월부터 약 6년간 영업을 하게 됩니다. 신라의 경우는 2014년에 이미 창의공항 내에 화장품과 향수 면세 사업자로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유리한 입장인 것 같은데요. 아시아 3대 공항인 인천, 창의, 홍콩의 책랍콕 국제공항에서 동시에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사업자로서의 운영 노하우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다만 호텔 신라의 그 창의공항에서의 화장품 향수 사업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면서 손실 규모가 축소되고는 있습니다만 이번 입찰에 기존 사업자인 DFS나 세계 1위의 듀프리 그리고 중국이나 태국의 면세 사업자들이 모두 참여하지 않은 점도 주목해서 볼 만한 사항인 것 같고요. 결국은 연매출 한 5천억 정도의 외형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은 분명할 텐데 이익 증대 효과에 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입찰에 성공을 하더라도 이익 증대 효과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면세점주와 관련된 실적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왔었는데 호텔 신라의 실적 전망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특히 홍콩 시위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것도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예.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 호텔 신라의 최근 실적 추이를 한번 보시죠. 먼저 올 상반기 매출은 약 2조 7천억에 영업이익 1,610억, 당기순이익 1,040억을 기록했습니다. 그 사드의 영향으로 면세점 매출이 타격을 받았던 2017년을 제외하고는요, 지속적으로 매출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 3분기 역시 국내 국내 면세 시장의 그 성장으로 인해서 사상 최대의 분기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관점에서 보면요. 2013년에 서울 신라호텔의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감가상각비가 부담이 됐었고요. 2014년에 진출했던 싱가포르 창의공항에서의 그 초기의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해서 과거 한 3, 4년간 저조한 이익률을 기록했었는데요. 그 수익성 또한 작년부터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 말씀하셨던 홍콩의 시위나 그 국내 면세 시장에서의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서 마케팅 비용과 프로모션 비용이 급증해서 그 이익 증가 효과를 상쇄시키고는 있습니다만 추세상으로는 그 이익률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 올해 예상 실적을 보시면요, 매출 약 5조 5천억에 영업이익 2,800억 그리고 당기순이익 1,7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 대비 매출이 약 16.6% 성장한 것이고요. 영업이익은 33.6%, 당기순이익은 54.4% 향상된 실적입니다. 얘기를 해준 실적 추이와 이제 주가 흐름들 따져봤을 때 지금 주가 가치가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그 어제 종가 기준으로 호텔 신라의 시가총액이 3조 339억인데요.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17.8배, PBR은 약 3.5배입니다. 호텔 신라의 6월 말 기준 재무구조를 잠깐 보면요. 자산이 3조 8천억인데요. 부채가 2조 9천억, 따라서 자본이 약 9천억입니다. 부채 비율이 342%가 나오고요. 상반기 기준의 이자 보상 비율, 즉 ICR이 약 6.4배 나옵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호텔 신라 주가가 52주 최고가 대비 약 35% 이상 빠져 있는데요. 예. 이는 회사의 펀더멘털 때문이 아니라 대외적 불확실성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개정, 소비 경기 영향, 따이공 채널의 경쟁력 악화 가능성,
그리고 홍콩의 시위 등의 그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 반대로 글로벌 탑3 면세 사업자로서의 경쟁력 또한 매우 견고해 보입니다. 글로벌 명품 브랜드를 대상으로 강력한 바잉 파워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놀라운 소싱 능력이 있고 국내 면세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창의공항에서의 그 적자 폭이 감소되고 있고요. 신라스테이가 흑자 전환했고 그 이익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러한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대외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시점에는 주가가 빠르게 적정 가치를 찾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듣다 보면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 하다 보니 증권사의 시각도 좀 궁금해지는데 증권사에서도 호텔 신라에 대해서 뭐 자신 있게 매수 의견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지금으로서는. 뭐 유진하고 있는데 목표 주가는 좀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실적 우려가 악화가 되다 보니까 뭐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자 KTB 투자증권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요.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2만 원을 유지하고 있고요. KB증권 10월 10일자 분석 보고서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 유지지만 목표 주가 11만 원으로 8% 하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증권은 10월 13일자 분석 보고서에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목표 주가를 12만 6천 원에서 11만 2천 원으로 11%나 하향했습니다. 예. 그러면 호텔 신라에 대해서 지금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대표님께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 수급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급 차트 보시면은 이게 누적이거든요. 누적 수급 차트인데 최근 한 달간 86,700원에서 지금 뭐 78,000원 정도니까 한 10% 가량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기간 수급을 보시면 160만 주 가량 팔았습니다. 네. 보유율로 따지면은 4% 정도 됐거든요.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외국인 보유율은 5월 이래로 뭐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기간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간 수급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차트 보면서 일봉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분기, 2분기까지는 주가가 오르다가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좀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이게 실적 좀 있으면 이제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실적 악화는 뭐 차트에 반영된 모습이고요. 참고적으로 그 2017년 이때죠, 이때 2월 17일 날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되면서 이부진 대표이사의 그룹 내 역할이 부각되면서 이때 20% 가량 올랐어요. 근데 이번 달 25일 날 그 이재용 부회장 관련 대법원 파기환 항소심 첫 공판일인데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따라서 뭐 그 재판 관련해서는 당분간은 주가에 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주가는 저는 이제 3분기 실적 우려감은 차트에 반영됐고 4분기도 뭐 3분기 수준이거나 살짝 밑으로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 따라서 뭐 8만 5천 원까지 정고점인 8만 5천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7만 5천 원 하방을 이제 하향 이탈 시에는 뭐 손절매하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목표 주가와 손절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8만 5천 원에 손절가 7만 5천 원 가격 전략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호텔 신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강준투자홀딩스 김민환 대표, 네오플럭스의 민경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